유승민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지역 현안에는 어떤 입장인지 알아봅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과거보다는 많이 정착됐지만 설을 앞두고 국산으로 속여파는 행위는 여전히 기승입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의 영향으로 국민 3명 가운데 1명꼴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을 만나 새해 시군의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영천시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6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오늘 아침까지는 어제만큼 춥겠지만 낮부터는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귀성 귀경길에는 눈비 소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날씨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강하게 몰아치던 추위도 오늘 낮부터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단 대구의 아침 기온이 영하 8.5도, 김천 영하 13.5도, 봉화 영하 16.2도로 어제만큼이나 아침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요. 낮 동안에는 평년 기온은 2, 3도가량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단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설 연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연휴의 첫날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5cm 미만의 눈, 또 대구 지역은 5mm 미만의 비 또는 눈이 내리겠는데요. 눈비가 그친 오후부터 설 당일인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설 당일인 낮 동안에는 맑고 온화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단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또다시 눈비 소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고향 오고 가는 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대구에서 출마 각오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못 박았고 지역 현안으로는 대구공항 통합 이전에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헌법 가치를 제대로 지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자 새로운 보수가 가야 할 길임을 강조하기 위해 대선 출마 장소는 헌정기념관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각 정책 분야별과 또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저희 구상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그런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통합 대구공항에 차질 없는 이전을 강조했습니다. 이전터를 최대한 빨리 확정해야 하고 군공항만 이전하자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루빨리 부지를 확정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확정하고 나면 이런 논란이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잠들 수 있다 이래 보고 정치적으로 악용해가지고 지금 뒤늦게 분리 이전을 마치 자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안 맞다. 대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청년 창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 중심으로 운영되는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 새누리당 의원들의 추가 합류는 설 연휴 전에는 어렵지만 합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하고 있고 새누리당과의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유 의원은 또 개헌은 대선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자신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해 경주 강진의 영향으로 국민 3명 가운데 1명꼴로 원전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식을 조사했는데 원전의 필요성과 수용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인식을 보였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진앙지와 불과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월성원전 1, 2, 3, 4호기가 수동 정지됐고 이후 560여 차례나 여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강진이 현실로 드러나면서 국내 원전도 과연 안전할까 부정적인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 발생 이후 원자력 발전에 대해 부정적으로 태도가 변했다는 응답자는 38.9%, 지역별로는 부산과 경남,
울산 지역이 74.1%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지진이 크면 제일 지금 여기서 걱정되는 게 원전이니까요. 언제 그 문제가 터져서 사실 뭐 어려운 그 재난이라는 게 예고 없이 닥치는 거니까 늘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자신의 거주지에 원전 건설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8.9%만 긍정적으로 답해 2005년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8.6%로 지역 수용성보다는 훨씬 높게 나타났지만 이 역시 10여 년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안전한 전기 생산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61.6%로 가장 많았고 수력 발전이 25.9%, 원자력 발전은 10.9%에 그쳤습니다. 이 밖에 방패물 관리 안전성에 대해서는 33.7%만 긍정적으로 답변했고 원전 안전성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52.6%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코리아 리서치 센터에 의뢰해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1:1 대면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를 방문한 해외 의료 관광객이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의료 관광 해외 네트워킹을 보다 강화하고 대구국제공항 직항 취향 노선 지역에 대한 홍보를 집중할 계획입니다. 또 관광과 휴양을 접목시킨 치료형 대구 의료관광 산업 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한편 의료관광 장업지원센터를 활용해 의료관광 및 일자리 창출 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설을 앞두고 요즘 시장이나 마트 등지에서는 원산지 표시 단속이 한창인데요. 원산지 표시제가 과거보다는 많이 정착됐지만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한 마트 입구에 전통 한과 판매장이 마련됐습니다. 쌀강정, 깨강정, 찹쌀유과 등 온갖 한과들이 가득한데 원산지가 어딘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내산 쌀로 다 만들었겠네, 그죠? 아니요. 중국산. 중국산이에요? 손에 소비자들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쌀이 뭐 이런 게 뭐 중국산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인식을 하겠어요? 채소 코너에서는 미국산 종자로 생산한 무순의 포장 겉면에 국내산이라 표시한 스티커를 붙였다 적발됐습니다. 뭐 국산을 더 좋아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생산이 돼가지고. 육류 코너에서는 생산자와 등급 등을 알 수 있는 축산물 이력 번호를 붙이지 않아 단속됐습니다. 설 제수용품 판매가 한창인 대구의 한 전통시장에도 가봤습니다. 원산지 표시제가 과거보다는 잘 정착했지만 원산지 표시판을 숨겨놓은 경우가 종종 눈에 띄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밑에다가 좀 놓는다거나 소비자 잘 안 보이는 곳에 그렇게 좀 이 지도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경북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이번 설을 앞두고 벌인 단속에서는 모두 120여 곳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이유로는 표시하지 않아서 걸린 것보다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다가 적발된 것이 많았습니다. 품목을 보면 배추김치가 1위로 나타났고 다음은 떡류와 육류가 뒤를 이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평소보다 더 강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가격차를 노리고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요즘 경기 침체에다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설 경기가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봉화 닥실마을의 한과 작업장은 2주 전에 예약 주문이 끝날 정도로 바쁜 세미틀 보내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동구시 집성촌인 봉화 닥실마을 며느리들이 닭띠의 설날을 맞아 유과 만들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찹쌀에다 콩가루, 정종을 섞은 반죽이 유과 만들기의 핵심입니다. 네모 모양의 유과를 잘 말린 뒤 기름에 튀기면 신기한 듯 부풀어 오릅니다. 전체 과정이 4일이나 걸릴 정도로 정성과 기술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
반죽도 꼭 이거 참 알맞게 해야 그 이제 육아가 이제 정상적으로 일해 나와요. 이렇게 기름에 튀긴 육아는 조청을 바르고 티밥을 붙이는 임육아나 먹기 좋은 작은 모양의 잔육아 등으로 다양하게 만들어집니다. 닭실마을 한가 작업장에는 이미 2주 전에 주문 접수를 마치고 부지런히 생산해 예약자에게 택배로 보내고 있습니다. 더 주문받고 싶어도 일손이 달려 받지 못할 정도입니다. 요즘 한 2주 정도 전부터 한 30개 정도 나가거든요. 예. 몇 킬로 단위예요? 1.5kg 그 나가고 구정 밑이라서 그 정도 나가고 있어요. 육아에다 약과를 곁들인 한과 제품은 1.5kg에서 3kg까지 생산되고 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5만 원 이하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안동근 씨 며느리 23명으로 시작된 한과 만들기는 80살 정년에 따라 이제는 10명만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통의 방식대로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한과가 닭실마을에서 계속 생산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열차가 증편 운행되는 등 특별 수송 대책이 마련됩니다. 코레일 대구본부는 오늘부터 닷새 동안 KTX를 평소보다 79회, 새마을호는 6회, 무궁화호는 40회 증편해서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설 연휴엔 대구 지역에서 KTX는 약 15만 명, 일반 열차는 22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도 설 연휴를 맞아 특별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대구경찰청은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외곽지 진출입도로와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 등의 순찰차를 집중 배치하고 교통경찰과 방범순찰대 등 400여 명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 동구 불로시장과 달서구 서남시장 등 지역의 3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는 30일까지 최대 2시간 동안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경북지방경찰청도 홈페이지나 방송으로 정체가 예상되는 도로의 우회 도로를 안내하는 한편 고속도로에는 암행 순찰차와 헬기, 무인 비행선을 이용해서 통행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오는 3월로 예고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앞두고 반대 학부모들이 통폐합 과정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새학기가 한 달 남짓 남았는데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통폐합이 예고된 대동초등학교 6학년 학생 28명은 지난달 제주도로 1박 2일 단체 여행을 떠났습니다. 단체복을 구입한다며 1인당 19만 원 상당의 의류 교환권도 지급받았습니다. 추억 여행에는 예산 약 1,000만 원이 투입됐는데 모두 교육청에서 부담했습니다. 교육청은 5학년까지 재학생들은 통폐합에 따른 지원을 받지만 6학년은 졸업하면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6학년 애들이 이제 중학교 지나가면서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추억 여행을 가면서 그 자기네들끼리 정을 나누는 그런 일환으로 보낸 거고. 통폐합이 결정되려면 다음 달 대구시 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신입생 예비 소집은 이미 통폐합이 예고된 인근 학교에서 실시했고 다음 달 초 있을 교원 인사 역시 통폐합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통폐합 반대 측에서는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받는 과정과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미 그 법이 통과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행정 어떤 절차에 대해서 위법성을 지금 변호사님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고요. 새학기 개학이 한 달 남짓 남은 가운데 통폐합을 둘러싼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면서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이 2017년 새해를 맞아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에게 올해 각 시군의 계획을 들어보는 기획뉴스. 오늘은 김영석 영천시장을 만나서 영천시의 올해 구상 들어봅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천에서는 지난해 항공전자산업을 비롯해서 바이오 산업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에서 성과를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올해는 신산업 분야 추진 방향과 역점 사업 계획 좀 들어보겠습니다. 탄소 섬유, 항공 소재 복합 섬유 등등을 더 확대를 해 나가면서
국내외 유수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우리 영천의 산업 구조,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산업으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별빛 중학교를 우리 경상북도에 최초로 유치해서 지금 계약을 했고, 또 마이스터고도 지금 유치를 했고 전문기관입니다. 또 이제 포리텍 대학도 저희들 유치를 해서 또 장학금 지급, 또 훌륭한 선생님들 인센티브 제공,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외지 학생들이 이제 우리 영천으로 몰려오는 그런 여건을 금년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 3성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저희들 현재 관광 자원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3대 문화권이 있습니다. 고인산 댐 이론에 우리 전국에서 가장 긴 짚 라인을 지금 올해 3월부터 지금 개장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모든 풍부한 자원들을 엮어서 커넥팅하고 시스템화를 하면은 아마 우리 영천도 이제는 관광 도시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각 시군이 해오던 그 콘텐츠와는 좀 차별되게 영천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화를 시켜서 영천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를 만들어서 우리 영천이 우리 경상북도는 물론이고 전국에서 한번 대대적인 전국으로 홍보를 한번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달구시 교육청은 올해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위한 학교 시설 공사에 4,800억 원을 투입합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3,000억 원, 20개 학교 신축에 1,100억 원, 28개 학교 체육관 증축에 609억 원을 투입합니다. 교육 환경 개선 사업 가운데는 안전 관련 232억 원, 화장실 개선에 151억 원, 냉난방 개선에 494억 원을 씁니다. 또 쾌적한 수업 환경 조성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장신 학생용 책걸상 1,600개를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가 협상을 이어오던 외국인 타자 마우로 고메즈와의 계약을 중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지난달까지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에서 중심 타자로 활약했던 고메즈는 당초 1월 말 한국에 입국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은 뒤 괌 전지 훈련에 합류할 계획이었지만 비시즌 동안 개인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으로 국내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수 없다고 구단에 알려왔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선수들의 부상으로 성적 부진을 겪은 삼성은 올해부터 외국인 선수들을 모두 한국에서 메디컬 테스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수비수 박태홍 선수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주장으로 선임됐습니다. 빠른 발과 큰 키로 제공권 장악이 장점인 박태홍 선수는 지난 시즌 주장으로 활약하며 파이팅 넘치는 플레이와 활발한 소통을 통해 동료 선수들과 팬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입니다. 2년 연속 주장 완장을 차게 된 박태홍 선수는 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앞장서겠다며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유통 중인 설성수식품의 유해물질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가공식품과 수산물은 식품 기준에 적합했고 농산물 가운데 사과와 건고추잎, 부추 등 8건에서는 기준치 이내의 잔류농약이 검출됐지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서 섭취하면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사는 농산물과 수산물, 가공식품 260여 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중금속, 표백제와 미생물 오염 등을 조사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장거리 운전자는 졸음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멀미약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보건당국이 권고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멀미약은 졸음과 방향감각 상실을 유발할 수 있어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다며 멀미약이 필요한 동승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약이 필요하면 적어도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추는 멀미약은 임산부나 녹내장 환자, 배뇨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영천시 임고면 삼매 삼리 주민들이 16만 원, 영천시 임고면 자연보호협의회 일동 15만 원, 성주군 벽진면 자산 1, 2 주민들이 21만 5천 원, 성주군 벽진면 농업경영인회 회원들이 20만 원, 성주군 벽진면 바르게 살기위원회 회원들이 1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중방동 분회에서 20만 원, 경산 서부일동 사정이동 새마을회장 신영길 씨 10만 원, 경산 서부일동 옥산 경로당 회원들이 20만 원, 경산 서부일동 재양군인회 회원들이 10만 원, 성주군 벽진면 농친조우회 회원들이 10만 원, 성주군 성주읍 금요회에서 30만 원, 성주군 성주읍 농업경영인 연합회 회원들이 3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강하게 몰아치던 추위도 오늘 낮부터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단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5도, 김천 영하 13.5도, 봉화는 영하 16.2도로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이나 춥겠는데요.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 3도가량 웃돌면서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단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도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청도의 기온 영하 13도, 영천 11도로 어제만큼이나 추운데요. 낮 기온은 8도로 평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김천 지역은 오늘도 영하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안동의 기온은 영하 12도, 낮 기온 5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밤부터는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단 연휴의 첫날인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또 일요일 오후부터 월요일 오전 사이에는 눈 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